2021 시즌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홈 경기를 토론토가 아닌 더니든에서 치르게 된다면 류현진 선수는 2년 연속으로 큰 금전적 이익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이야기가 류현진 선수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 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릴 액수는 정확한 계산이 아닌 각 주의 소득세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199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북미 프로스포츠의 선수들은 세금을 자신이 소속된 팀이 있는 주를 기준으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정부나 마찬가지겠지만 각 주 정부들은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선수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1991년 캘리포니아주는 정말 기발한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작텍스라 이름 지어진 이 법은 1991년 LA 레이커스와 시카고 불스의 NBA 파이널스가 끝나고 탄생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세무청은 마이클 조던에게 LA에서 그가 뛴 3경기에 대한 그의 소득을 계산해서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자 많은 NBA 팬들은 이를 마이클 조던과 시카고 불스에 패배한 LA와 캘리포니아가 쪼잔한 복수를 했다며 비난했지만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한 노동에 대해서 얻은 수익이기 때문에 세금을 캘리포니아에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재미있는 이유는 처음에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조롱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부 소득에 이득이 된다면 결국 정부는 이 소득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모든 주 정부들이 라스베가스와 네바다를 천하다고 비난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후 라스베가스가 유일하게 성장하는 도시가 되고 네바다를 제외한 많은 주들이 재정 위기를 겪게 되자 네바다와 라스베가스의 도박 및 스포츠 베팅 모델을 합법화시키게 됩니다. 현재는 23개 주가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했으며 모든 종류의 도박을 금지한 주는 하와이와 유타, 단 2주만 남아 있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한 대마초의 합법화 또한 처음에는 많은 주들이 반대했지만 콜로라도와 워싱턴주가 합법화 후 엄청난 세입 증가를 기록하자 지금은 16개 주가 합법화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마초 사용을 금지한 주는 네브라스카주와 아이다호주 단 2주뿐입니다. 작텍스라는 개념도 처음 등장했을 때는 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았지만 많은 주들은 원정팀 선수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추가 세금이 생기는지를 빠르게 깨달았고 1991년 이 말도 안 된다던 법이 당연한 세금이 되는 데는 3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테네시주는 2004년부터 이 작텍스를 선수의 수익과 상관없이 한 시합에 2,500불로 정하는 플랫 텍스 조항을 통과시켰습니다. 토론토 팬들에게는 애증의 대상인 리치아디 단장의 가장 눈에 띄는 실수 중 하나는 버논 웰즈와 7년 1억 2,600만 달러의 계약을 하고 온갖 옵션을 다 붙여준 것입니다. 리치아디를 가장 가까이서 본 AA는 단장이 되고 단장으로 있는 동안 그 어떤 선수에게도 인센티브, 옵션 혹은 트레이드 거부 조항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버논 웰즈는 이 계약의 마지막 시즌이었던 2014년 2,100만 달러의 연봉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뉴욕 양키즈는 버논 웰즈를 방출합니다. 사실 방출된 버논 웰즈에게 복수의 팀이 관심을 표했지만 버논 웰즈는 이 영입 제안을 모두 거절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영입 제안을 한 팀들 중 텍사스나 플로리다의 팀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텍사스에 사는 버논 웰즈는 소속팀이 없다면 자신의 주소지인 텍사스주의 소득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낼 것이었고 은퇴가 다가온 웰즈는 주소득세가 없는 집에서 1년을 보내며 주소득세를 아끼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날씨와 같은 이유도 있겠지만 부상이나 계약상의 이유로 소속팀에 합류할 수 없다면 버논 웰즈처럼 본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텍사스에서 뛰던 시절 원정 경기에 대한 추가세인 작텍스를 한 시즌에 52만 달러씩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 NBA 버블이 어디서 열리는지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을 때 많은 선수들이 플로리다 안을 받아들이는데 이 세금이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플로리다주는 감염자가 가장 많은 주였고 그 중에서도 ESPN 스포츠 컴플렉스가 있던 지역은 가장 빠른 감염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NBA 관계자들이 캘리포니아나 애리조나 같은 곳에서 다시 버블을 할 것을 제안했지만 결국에는 플로리다 안을 진행시키기로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지만 NBA, ABC, ESPN, 디즈니의 관계와
이 세금의 문제를 이해하고 나면 이해가 안 가는 결정도 아닙니다. 블룸버그의 계산에 따르면 플로리다에 있는 마이애미에서 뛰는 지미 버틀러는 원정 4경기를 플로리다에서 뛰면서 81,893달러의 세금을 절약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플레이오프 시합들까지 합치면 정말 많은 세금을 아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소득세가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나 온타리오 팀에서 뛰는 르브론 제임스, 카와이 레너드, 카일 라우리와 같은 선수들에게 대입하게 되면 이 선수들은 버블에서 뛰게 되면서 최소한 수십만 달러의 세금을 절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버팔로의 세일런 필드를 홈구장으로 썼으며 버팔로는 뉴욕주에 속해 있습니다.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주의 가장 높은 소득세는 13.16%이며 뉴욕주의 소득세는 8.82%입니다. 온타리오주는 소득 22만 달러 이상부터 13.16%의 세금을 붙이지만 뉴욕주는 140만 달러가 넘어야 8.82%가 부과됩니다. 즉, 최고 세율까지 도달하기 전 세부 구간 세율에서도 온타리오가 더 높습니다. 류현진이 지난 시즌 받은 실질적 연봉 740만 달러를 세금 계산을 하면 토론토에서 뛰었다면 세후 347만 달러지만 버팔로에서 뛰었기 때문에 세후 389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시즌에 특수한 상황으로 소득세가 높은 캘리포니아나 미네소타와 같은 주로 원정을 가지 않았고 마이애미, 필라델피아, 그리고 워싱턴과 같은 내셔널리그 팀들과 시합을 더 하게 되면서 자학 텍스 또한 상대적으로 더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홈구장이 토론토에서 버팔로로 바뀌면서 아끼게 된 42만 달러에다가 자학 텍스의 절세 부분까지 합치면 류현진은 지난 시즌 50만 불이 넘는 세금을 아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즌 토론토의 홈구장이 더니든이 된다면 류현진은 더니든이 있는 플로리다의 세율에 따라서 주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즉, 연방 소득세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162경기를 모두 치른다는 가정하에 2천만 달러를 모두 수령하게 되면 토론토에서 홈 경기를 치를 경우 1,067만 달러를 세금으로 내고 932만 달러를 수령하게 되지만 더니든에서 치를 경우 780만 달러의 세금만 내고 1,219만 달러를 수령하게 됩니다. 단순 계산일 뿐이지만 류현진은 더니든에서 시즌을 치르게 될 경우 287만 달러를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즌 류현진이 다저스 소속으로 뛰었다면 956만 달러를 수령하게 되고 만약 미네소타와 계약을 맺었다면 1,023만 달러를 수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정팀으로서 내는 자학텍스의 경우 다저스에서 뛰게 된다면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그리고 에인절스를 상대로 1년에 20번 미국에서 소득세가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에서 원정 시합을 하게 되지만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의 경우 템파베이는 주 소득세가 없는 플로리다주이며 보스턴, 볼티모어, 뉴욕 모두 상대적으로는 캘리포니아보다 주세가 낮은 주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이 모든 걸 예측하고 토론토를 고른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지난 2시즌 동안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류현진 선수는 세금을 더 낼 것이라던 많은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0만 달러가 넘는 세금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뉴욕 양키즈의 글레이버 토레스의 이번 시즌 연봉도 400만 달러입니다.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인 시점도 토론토와 4년 계약을 맺은 시점도 모두 류현진 선수의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현재 시장 상황과 북미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소득이라는 점만 본다면 정말 환상적인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메이저리그 진출 시 1초를 남기고 다저스와 계약이 성사된 일도 그렇고 이번 일도 그렇고 어쩌면 류현진이 최고의 승부사 기질을 보여줄 때는 마운드 위에서가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